국방부 장관님. 예. 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독립운동가 중에 네. 가장 훌륭한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말씀하시죠? 네, 일제강점기 때. 예, 일제강점기 된 건 아니지만 안중근 의사와 그다음에 철기 이범석 장군을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네, 저도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를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독립운동가 중에 일제와 싸워서 가장 크게 이긴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김자진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자진 장군.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크게 이기고 가장 오래 일제와 맞서 싸운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네. 오래 싸운 분. 예, 이범석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독립운동의 그 자료를 보면 가장 오래 싸운 분은 홍범도 장군이에요. 홍범도 장군이 군인이었던 건 아시죠? 네. 대한제국군 평양 진위대에서 근무했던 군인이었어요. 1895년 을미사변,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나던 해 을미의병이 일어나고요. 이때 이윈석 장군이 이 의병을 지휘했는데 여기에 투신해요. 의병운동에. 그때부터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까지만 따져도 30년 가까이 목숨을 걸고 일제와 맞서 싸우신 분이 홍범도 장군이에요. 이 와중에 일제가 부인을 잡아다 회유하고 고문했고 부인은 스스로 혀를 깨물고 고문받다가 돌아가셨어요. 큰아들 홍양수는 의병전투에 같이 참여했다가 바베기 전투에서 전사를 했고요. 1909년에는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을 해서 안중근 의사와 함께 독립운동을 한 분이에요. 연표에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일제와 맞서 싸우는데 나라에서 무기를 대준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무기를 대준 게 아니고 본인이 일제와 싸워서 무기를 노획하거나 아니면 총과 총알이 부족하면 부두에 나가서 노동을 하거나 광산에 나가서 부하들과 함께 노동을 해서 모은 돈으로 탄약을 사고 총을 사고 기관총을 마련해서 몰래 숨겨놓고 그렇게 하면서 일제와 싸웠어요. 그리고 1919년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에 취임을 했고요. 평전에 기록된 홍범도 장군의 항일 역전표를 보면은 1895년 1인 3명 처단을 시작으로 해서 배승계덕에서 일본군 30명 사살, 또 1908년에 삼수읍에서 소총 294정, 탄약 160개 노획, 갑산읍에서는 일본군 109명, 3월 2일 209명의 일본군 체포, 인솔자 둘 처단, 이런 3월 18일에는 일본군 9명 사살, 뭐 이런 뒤로 쭉 넘겨주세요. 항일 역전표를 보면 더 넘겨주세요. 너무 많아서 전과가 너무 많아서 다 읽는 거가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그런 그 훌륭한 전과를 세운 평생을 독립운동에 몸바치고 일제와 싸운 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청산리 대첩에서 크게 이기고 난 뒤에 일본군 정규군 2만 5천 명이 만주에 투입돼서 조선인 마을을 초토화시키죠. 다 불사르고 다 죽이죠. 그래서 지청천 장군하고 함께 부하 700명을 이끌고 한겨울에 산을 넘어서 러시아로 몸을 피하게 되지요. 이 와중에 둘째 아들도 병사를 하게 되고요. 봉오동 전투에 나가기 전에 홍범도 장군이 쓴 유고문을 보면은 임시정부의 명을 받아서 전쟁에 나간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대한민국 원년 11월 대한독립군 대장 홍범도, 참모 박경철, 이경채 이렇게 공동의 이름으로 이 유고문을 발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PPT를 보시면 임시정부 군무총장이 그 포고령 제1호를 발동을 해요. 군무총장,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의 자격으로 나선 첫 군인들이 봉오동 전투, 청사리 전투에 참전한 병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포고문을 바탕으로 전투에 참여해서 큰 그 전공을 세운 것을 당시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에 보면 저렇게 홍범도, 최명록 등이 120여의 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고 목화 전투 중이다, 이런 기사를 독립신문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선배 군인이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답을 합니까? 자랑스럽지 않냐고 제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네. 볼셰비키 홍범도에 대해서는 육사의 흉상을 설치하는 것은 육사의 정책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저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후배 군인들로부터 모욕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에요. 모욕한 적 없습니다. 평생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 싸웠고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사실을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가족도 부인도 자식도 다 나라에 바쳤어요. 마지막에 이제 나라가 없으니까 어디다가 몸을 의지합니까? 부하들과 함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청천 장군과 함께 러시아로 몸을 피한 거예요. 거기 있으면 일본군 정규군 2만 5천 명이 조선인 마을을 다 불태우고 다 죽이니까 러시아로 몸을 피하고, 그리고 거기서 부하들과 함께 그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거죠. 거기서 극장 수의를 하다가 수의를 해서 받은 급여 요거 모았던 거 가지고 동포들에게 다 식사를 베풀고 이런 한 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뜨셨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평생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현충원에서는요, 저렇게 무후선열재단이라고 그래서 나라 위에 싸우다가 자식도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저렇게 모셔놓고 있거든요.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런 독립운동가였어요. 무슨 국가가 무기를 대준 것도 아니고요. 본인들이 노동해서 번 돈으로 총과 총알을 마련해서 일제와 싸웠어요. 뭐 연금을 받거나 무슨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관님은 군인이신데 직접 전투에 참여해 본 적은 없으시죠? 네. 적과 실전을 하면서 싸운다는 것은 매일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적과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하나도 모욕당할 어떤 일들을 한 그런 군인이 아니에요. 그때는 소련이 연합국이었잖아요. 저기 스탈린 옆에 처칠도 있고 루스벨트도 있고, 그때는 연합국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몸을 의탁했는데 이분은 평생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가, 이게 자신의 기준이었어요.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가, 누가 우리를 돕는가, 이념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요. 누가 일본과 싸우고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러시아에 갔다, 볼셰비키다, 공산당에 가입했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모욕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도 러시아 혁명기에 저 적군과 백군 중에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인가, 이걸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랬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그 볼셰비키니 이렇게 몰아붙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